센터 연결합니다. 어이지 앵커 우성문 기자, 두 분 전해 주시죠. 네, 지난 금요일장 글로벌 시장 상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뉴욕 3대 지수, 일제히 3대 지수가 2% 넘는 하락권에서 거래를 마감 지었습니다. 국제 유가 계속해서 지수를 압박하고 있고요. 이와 함께 IT 주들이 일제히 급락한 것이 지수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주간 단위로도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먼저 금요일장 마감가입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2.4% 하락하면서 15,988포인트 선 기록했고요. S&P 500 지수가 2.16% 하락, 나스닥 지수 역시 2.74% 내렸습니다. 3대 지수 가운데 다우존스 지수부터 하루 동안의 양상 보겠습니다. 장중 내내 하락권에 머물러 있는 모습, 그리고 저점 부근에서 머물러 있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변동폭은 크지 않았지만 낙폭이 과대했던 하루였습니다. 전에 마감됐었던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장 후반 들어서 낙폭을 키우면서 3% 넘는 하락, 2,900선에서 종가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글로벌 증시 다시 한번 투자 심리가 어두워진 부분이 되겠고요. 이런 가운데 유럽 증시부터 영향을 미쳤던 상품 가격 약세도 뉴욕 증시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쳤습니다. 유가가 큰 폭으로 좀 하락했습니다. 5% 넘는 하락으로 30달러 선 하회하며 거래 마감 지었고요. 이와 함께 브렌트유 그리고 두바이유까지 3대 유가 모두 하락세를 보이면서 30달러 선을 밑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날 영향을 미쳤던 이란의 경제 제재, 해제가 이제 주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이날 영향을 미쳤고요. 실제로 지난 주말 어제였었죠. 전날 나온 소식에 따르면 EU와 미국으로부터 이란은 경제 제재 모두 해제가 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글로벌 IB들 모두 유가 전망을 낮추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하락세까지 유념을 해야 된다라는 전망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제유가 하락으로 에너지 관련 종목들 일제히 낙폭을 기록했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 대내적인 지표들도 좋지 못하게 나오면서 미국 경제에 대한 확신도 다소 불확실해졌습니다. 이날 나왔던 지표들 일제히 좋지 못했는데 12월 근원 손해 판매도 0.1% 감소하면서 예상치 그리고 직전 월치를 모두 하회한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제조업 지표도 좋지 못했습니다. 뉴욕 엠파이어 제조업 스테이트 지수는 마이너스 4포인트 예상을 깨고 마이너스 19포인트 선까지 뚝 떨어지면서 제조업 경기에 대한 우려감 다시 한번 키웠고요. 그 밖에 생산자 물가 지수도 0.2% 하락, 산업 생산도 0.4% 감소한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날 유일하게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는 93.3을 기록하게 되면서 이날 나온 지표들 가운데서는 가장 좋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수의 발목을 잡은 또 하나의 요인은 IT주의 급락이었습니다. 인텔을 포함해서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일제히 하락했고요. 이에 따라 다우존스 지수는 장중 저점 부근 15,988포인트 선에서 금요일장 마감가를 썼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다우존스 지수는 2.19% 주간 단위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비슷하게 움직임이 나타났었고요. 장중에 다시 한번 저점을 낮춘 구간이 있겠습니다. 국제 유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었고요. 에너지 섹터와 IT 업종 지수가 이날 2.5% 이상 하락률을 기록하면서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2.16% 하락으로 1880선까지 내려앉은 모습이고요. S&P 500 지수도 이날 2.17% 주간 단위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IT 중심의 나스닥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기술주들이 상당히 좋지 못하면서 3대 지수 가운데 금요일장 낙폭이 가장 컸고요. 주간 단위로도 지난주 내내 바이오와 IT 종목들이 부진한 양상을 보이면서 주간 단위 확률도 상당히 컸습니다. 나스닥 지수 내에 있는 바이오테크 인덱스가 2% 넘는 급락,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4%의 급락을 기록했고요. 나스닥 지수 4,488포인트 선으로 마감됐습니다. 주간 단위로는 말씀드렸다시피 3.34%로 3대 지수 가운데 가장 큰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날 장에 영향을 미쳤던 이슈들 상당히 좋지 못한 소식들만 많았었는데요. 자세한 내용들 외신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성문 기자 살펴주시죠. 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에 영향 미쳤던 소식들 외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그야말로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여러 가지 악재들이 겹쳤던 가운데 특히 그중에서도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부진하게 나왔던 것이 투자 심리를 크게 악화시켰는데요. 미국 경제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소비 경제를 나타내주는 소매 판매가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켓워치톡의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시죠. Retail sales fall again and 2015 with whimper. 현지 시간으로 지난 금요일 마켓워치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12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1%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0.2% 감소보다는 감소폭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마이너스대에서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특히 이 기간 휘발유값 하락이 소매 판매를 끌어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유소 판매가 1.1%나 줄어들었는데요. 하지만 이 휘발유값 하락을 제외하고서라도 전반적인 소매 판매가 부진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백화점 판매도 2% 줄었고요. 전문점에서 판매도 2.5% 감소했습니다. 특히 지난 한 해 고용시장이 강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소매 판매는 2.1% 증가하는 데 그쳤는데요. 이는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기도 합니다. 지난 2000년부터 2014년까지 평균 소매 판매 증가율은 5.1%였습니다. 스티브 블리츠 ITG 투자 리서치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인들이 예전처럼 돈을 쓰고 있지 않다라고 지적했는데요. 소비가 미국 경제에서 매우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미국 경제도 글로벌 경기 둔화에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국제유가까지 급락세를 나타냈는데요.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서 비관적인 전망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레리 핑크 회장은 앞으로 미국 증시와 유가가 추가로 더욱더 하락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하면서 우려감을 키웠는데요. 파이낸셜 타임즈 톡의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Larry Fink warns markets may drop a further 10%. 현지 시간으로 지난 금요일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인터뷰에 응한 핑크 회장은 아직 시장에 충분한 피가 쏟아지지 않았다면서 앞으로 미국 증시가 현재 수준에서 10% 더 하락할 수 있다고 비관적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연초에 이렇게 매도세가 짙어지는 것에 대해서 핑크 회장은 기업 CEO들의 경제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 반등이 없다면 현재 분기와 2분기에 이 기업들의 해고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국제유가와 관련해서도 핑크 회장은 앞으로 배럴당 25달러, 또 24달러까지 혹은 더 아래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유가는 올해 들어서 이미 20%나 추락했는데요. 지난 금요일에도 WTI 가격은 5.7%나 급락하면서 배럴당 30달러 선이 붕괴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의 경제제재 해제가 풀렸다는 소식까지 나오면서 앞으로 하락폭이 더욱 가파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는데요. 핑크 회장은 우리는 시장이 쇠퇴하고 있는 한가운데 서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뉴욕 증시에 영향 미쳤던 소식들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저희가 시황센터 연결해서 지수별 흐름과 지수에 영향을 미쳤던 외신 소식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지수 내 구성 종목들 개별 종목 마감 상황은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종목별 마감 소식 살펴보도록 하고요. 또 종목에 영향을 미쳤던 외신 소식들을 함께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황센터로 연결합니다. 어이젠코 우성 기자 두 분 계속해서 전해주시죠. 네, 종목별 움직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구성하고 있는 30개 구성 종목 모두 하락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낙폭도 상당했습니다. IT 종목의 낙폭이 가장 컸는데요. 인텔이 9% 넘게 밀리면서 가장 큰 폭의 하락률을 기록했고 그와 함께 듀폰과 월트 디즈니, 시스코 시스템즈, 마이크로소프트와 쉐보론 텍사코까지 전 종목 모두 하락했습니다. 하락률 상위 종목 다시금 체크해 보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인텔이 가장 큰 폭의 하락을 기록하면서 지수 전반적으로 끌어내렸습니다. 그 밖에 다른 종목들도 특별한 재료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큰 폭의 낙폭을 기록했는데요. 듀퐁이 5% 하락, 월트 디즈니가 4% 넘게 밀렸습니다. 시스코 시스템즈도 3% 이상 내리면서 거래 마감지였고요. 금융 섹터들도 일제히 밀렸습니다. 골드만삭스 그룹이 3%, JP 모건 체이스가 2%의 하락을 기록했고요. 에너지 섹터들 쉐보론 텍사코와 엑소모빌도 함께 1에서 2%가량 밀렸습니다. 인텔이 큰 폭으로 조정받으면서 IT 종목 전반적으로 좋지 못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모두 2% 이상의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S&P 500 섹터 내 업종별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날 전 섹터가 모두 하락권에서 거래 마감주였습니다. 특히나 좋지 못했던 쪽은 에너지와 IT 기술주였습니다.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2.9%로 유가 하락 영향 강하게 받는 모습이었었고요. 이와 함께 IT 섹터도 2.8% 조정을 받으며 거래 마감주였습니다. 그 밖에도 금융과 산업재, 자본재, 소재 섹터가 모두 2% 이상의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날 특징도 두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당히 좋지 못했던 두 종목인데요. 먼저 세계적인 반도체 회사 인텔 같은 경우에는 목요일장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도 2%가량 밀렸었는데 정규장에서는 상당한 낙폭을 기록하며 거래 마감 지었습니다. 4분기 이익률이 줄어들었고요. 주당 순이익은 74센트로 예상을 웃돌았습니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이익률 상당히 줄어들었고 무엇보다도 1분기 매출 전망치를 140억 달러로 제시하면서 시장이 기대했던 142억 달러를 밑돌았습니다. PC 수요가 꾸준히 줄어들면서 앞으로에 대한 실적 우려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텔 주가 9.10% 급락하면서 29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 지었습니다.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금융주도 상당히 좋지 못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IT에 이어 에너지 그리고 금융주까지도 낙폭이 컸었는데 지난주에 이제 금융주의 실적 신호탄을 끌었던 JP 모건체이스 같은 경우에는 매출과 순이익이 모두 예상치를 웃돈 결과를 보여줬는데요. 웰스파고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기대 이하였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시장 기대를 웃돌았지만 매출 부진 그리고 시장의 전반적인 투자 심리 영향을 받으면서 금융주 일제히 내렸고요. 웰스파고 같은 경우에는 3% 넘는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그 밖에 함께 동반 하락을 보였던 JP 모건체이스 2% 하락, 모건 스탠리가 4% 넘게 밀렸고요. 골드만삭스 그룹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 린치가 3% 이상의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시티그룹은 6% 급락했습니다. 그 밖에도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구조조정 소식에도 불구하고 좋지 못한 소식들이 전해졌는데요. 자세한 내용들 외신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성문 기자 살펴주시죠. 네, 종목 주요 소식 외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소매업체인 월마트가 매출 부진의 매장들의 문을 폐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날 미국의 소매 판매 지표마저 좋지 않게 나왔던 가운데 이런 발표가 나오면서 소비 경제에 대한 우려감이 커졌습니다. USA Today 통해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시죠. Walmart to close 269 stores, shut down express format. 현지 시간으로 지난 금요일 USA Today에 따르면 월마트는 매출 부진에 따라 전 세계 매장 269곳의 문을 닫는다고 밝혔습니다. 월마트가 세계적으로 11,600개의 매장을 가지고 있는 것을 고려했을 때 전체 매장의 2%의 문을 닫게 되는 것인데요. 또한 매출이 부진한 매장 중심으로 감축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 미국 내에서는 154곳의 매장이 문을 닫을 예정인데요. 특히 이 중에서도 소형 매장인 월마트 익스프레스 102곳이 문을 닫게 될 예정입니다. 해외에서도 매출이 부진한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 중심으로 부진한 매장들의 문이 닫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 어느 정도 직원들이 해고될지 아직 정확히 밝혀진 것은 없지만 USA Today는 대략 16,000명이 퇴직 위기에 몰리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월마트 측은 직원들이 가까운 매장으로 옮길 수 있도록 배려할 것이라며 퇴직 직원들에게는 2달 월급을 퇴직금으로 주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월마트의 주가는 1.8% 급락했습니다. 네, 다음은 실적 공개한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지난해 4분기 어닝 시즌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웰스파고 같은 경우에는 엇갈린 실적을 공개하면서 실망감으로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CNBC 통해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시죠. Wells Fargo shares fall on mixed result. 현지 시간으로 지난 금요일 CNBC에 따르면 웰스파고는 지난해 4분기 실적을 공개했는데요. 이 기간 순이익이 1달러 3센트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 예상치였던 1달러 2센트를 상회하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하지만 매출은 전문가 예상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 기간 매출은 216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문가 예상치였던 218억 달러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세부 항목 같은 경우에도 엇갈린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금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 증가했고 대출도 7% 증가했는데요. 하지만 순이자 마진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3%에서 2.9%로 줄었습니다. 이렇게 다소 엇갈린 실적에 대해서 투자자들은 실망을 내비쳤는데요. 여기에 최근 금융시장 혼란이 심한 건 역시 주가에는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존 슈르스베리 웰스파고 최고 투자 책임자는 최근 금융시장 혼란이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것이 회사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아직 확실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웰스파고의 주가는 3.6% 급락했습니다. 종목 주요 소식까지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외신 통해서 종목 주요 소식들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유럽 증시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 환율 상품 채권 시장 마감 상황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지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그 전에 마감됐던 유럽 증시도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중국 증시의 영향 그리고 유가 하락 큰 폭으로 영향을 받았고요. 역시나 에너지주 중심으로 하락률이 과대했습니다. 주요국 증시 마감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국 푸츠백 지수가 이날 1.93% 내리면서 2% 가까운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가 2% 넘게 밀리면서 9,500선까지 내려앉았고요. 프랑스 카크 지수도 2.38%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상품시장 점검해 보겠습니다. 국제 유가 30달러 선 아래로 뚝 떨어졌습니다. 이란의 경제 제재가 풀리게 되면 국제 유가 큰 폭으로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에 악재로 작용하는 모습이었고요. 배럴당 5.7%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주간 단위로 지난주 국제 유가는 11%의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금값은 증시 불안 영향에 따라서 상승했습니다. 온스당 1.6% 오르며 1,090달러 70센트의 거래 마감지였고요. 옥수수 가격은 반등하며 3달러 63센트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주요 지수 보겠습니다. IT 종목들 일제히 급락하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 넘는 하락률을 기록했고요. 공포 지수는 이날 증시 불안 흐름에 따라서 27포인트 선까지 올라섰습니다. BDI 발틱 운임 지수는 10포인트 밀리며 373포인트 선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환채권 시장 보겠습니다. 금요일장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과 변동 없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1,213원 40전 종가 썼고요. 달러 흐름은 금요일장 약세를 띄었고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전거래보다 소폭 내리면서 2.03%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이렇게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오늘 지금 서울에 아침에 살짝 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날씨 기온 많이 떨어질 거라고 하는데요. 올 들어서 가장 추운 강추위가 이번 주에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건강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토마토 모닝쇼 1부 순서 여기서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저희 잠시 후에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